시작하겠습니다.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드릴게요. 사진 있으면요. 그냥 사진, 일반적으로 좀 사진 많이 찍는데, 저도 사진 찍은 지 2002년도부터 찍기 시작했고요. 주로 학교 그냥 풍경사진 찍다가 2003년도부터, 아니, 2005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꽃사진 찍으면서 좀 많이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뒤에 카메라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종류로 소개해 드릴게요. 1번 똑딱이락 하는 거 있죠. 똑딱이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하이엔드라는 게 있어요. 또 있고, 미러리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SLR 있고요. 보통 이렇게 나누고, 똑딱이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형식으로 하면 되고요. 하이엔드는 조금 똑딱이 카메라 중에 조금 고급 사양이에요. 근데 렌즈 교환이 안 돼요. 렌즈 교환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냥 근데 렌즈는 고급이에요. 렌즈는 고급이고요. 미러리스는 가볍고 렌즈 교환이 돼요. 근데 단점이 이게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이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안 보이고, 일부 이제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되는데, 안 보이,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 바디가 1대1 바디가 없어요.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1대 1.7이라든지, 1대 1.5라든지. 그래서 보통 좋은 카메라는 1대1 바디가 비싼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1대 1.7, 1대 1.5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예. 요 차이점은 제가 사진 찍잖아요. 그럼 보는 화면 그대로 나오는 게 1대1 바디예요. 크롭 바디는 보는 화면에서 잘려 나와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러고 있고, 만약에 뒤에 CCD가, 이렇게 보면 뒤에 CCD가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시모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두 개 있는데, 1대1 바디는 요만하다 그러면요. 크롭 바디는 이렇게 좀 작아요, 이렇게. 또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작거든요. 길쭉하고, 세로 형식으로 좀 작아요. 쓰는데, 예. 특정이 말고 길이가요? 일종의 필름이라 생각하시면 필름. 필름 크기가 크고, 여기 1대1 바디가 35mm 정도 되는, 보통 하는데, 근데 요 정도는 크고, 요거는 이제 좀, 근데 꼭 1대1 바디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카메라 찍잖아요. 1대1 바디 찍으면은, 만약 200mm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은, 1대1 바디는 똑같이 1대1 바디를 얘네 찍을 때 여기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요. 1대1 바디로 이렇게 찍잖아요. 찍게 되면은 이 크기를 요만큼밖에 못 찍는데, 근데 크롭 바디 1대 1.7 이렇게 찍으면요. 이게 더 크게 더 가까이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예, 줌이 더 멀리 간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1대1 바디가 좋다는 건, 근데 대부분 1대1 바디가 좀 해상도도 좋고요. 비싼 카메라가 많이 1대1 바디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멀리 찍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된다. 크롭 바디가. 가까이 찍을 때는 이게 낫고요. 1대1 바디가 낫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SLR은 좀 무겁고요. 일단. 그 다음에 렌즈 교환되고요. 비쌉니다. 네, 비싸고요. 그 다음에 DSLR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간편하게 찍기 위해서 미러리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펜 시리즈라든지 소니 같은 거 시리즈 많이 나고 삼성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미러리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메라 양대 산맥이 그 캐논하고 니콘이 있거든요. 니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캐논이 좀 이만큼 하고 니콘이 좀 작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니콘이 더 많이 터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작은 편이고요. 예, 그러고 있고 캐논은 좀 인물 좀 위주로 많이 찍고요. 니콘은 풍경 쪽으로 많이 찍어요. 특히 곤충 쪽으로는 니콘 쪽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카메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말하는 건 디카 말하는 겁니다. 예, 인물 같이 찍으면 약간 뽀사시라 그러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표현이 돼서 좀 좋아하시고요. 니콘은 약간 푸른빛이 돈다 그러나 그렇게 좀 그런 색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지도 약간 좀 화사한 그런 기가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 로파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카메라 찍을 때 요 파일을 쓰게 돼 버리면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좀 색감이라든지 그런 거 조건을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걸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똑딱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작은 거 그냥 쓰시는 거 있잖아요. 저번 거 하시면 되고요. 요게 그냥 미러리스 비슷한 계열이라고 합니다. 하이엔드하고 미러리스 비슷한. 예. 근데 이거는 렌즈 교환이 안 돼요. 렌즈 교환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데 조그마한 카메라인데 비쌉니다. 이거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카시오라는 게 있는데 아니 라이카가 있거든요. 크기 요만 똑같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요. 작다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렌즈가 엄청 좋아요. 렌즈가 좋아가지고, 렌즈가 좋다는 거는 이제 밝은 렌즈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건데, 렌즈가 좋아가지고 이제 좀 더 화사하게 찍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가볍기도 하고. 이 단점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눈에 대야 되고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 보조도구에서 끼울 수가 있거든요. 후레쉬도 달 수 있고, 이렇게 액정도 달 수 있고, 그런 액세서리가 따로 있어요. 예. 뒤에 이건 액정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뷰파인더 보는 게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DSL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렌즈를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끼울 수 있고. 니콘하고 캐논하고 전혀 반대예요. 이거는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돌려야 되고요. 캐논은 반대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줌도 똑같아요. 줌도 이렇게 돌리는 거 내리는 게 다 반대예요. 왜?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뭐라 그러지? 특허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련 있고요. 예, 특허 개념 때문에 그런 거 있고요. 그거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예, 자, 그러면은 제 거는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렌즈 설명드릴게요. 렌즈가 있으면 줌 렌즈가 있고요. 단렌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줌은 말 그대로 이렇게 50에서 100 이런 식으로 70에서 2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단렌즈는 이렇게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50mm, 100mm, 200mm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조절할 수 있어요.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얼굴 나오다가 전신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게 줌 렌즈고요. 그 다음에
단렌즈는 이게 단렌즈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찍어서 가까이 찍으려고 그러면 가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아, 단내리는 준비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어야 돼요, 무조건. 오늘 제가 JS라는 국가 자체에 준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죠? 렌즈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렌즈로 다 조절하면 돼요. 그래, 네.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지금. 근데 그 근데 일부 이제 고급스러운 카메라는 크롭 기능이 있어서 그 크롭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잘라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50에 100이라는 거는 자. 단위로 거리? 잠깐만요. 자, 이 미리라는 게 여기 뒤에 제가 빼먹었는데 미리미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요, 카메라다. 그다음에 초점이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상이 이렇게 맺히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맺히는데 여기서 요 사이가 50mm. 여기만 50mm고 100mm면은 또 이렇게 이 상이 100까지 가면은 100m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50에서 100점? 예. 더 멀리 찍을 수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mm면은 엄청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초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접사가 가능하다는 접사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예. 접사 렌즈도 따로 있어요? 예, 접사 렌즈 따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접사 렌즈가 있는데요. 접사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크로라는 게 있어요. 마크로 렌즈가 있고요. 그다음 접사 필터가 있어요.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 보통 그 찍으면은 저 디카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일반 것도 그렇고요. 이게 마크로 렌즈거든요. 이게 60 마크로인데 이거는 거의 한 2cm까지 가까이 찍을 수 있어요. 디카도 좀 가까이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에 따라 달라요. 근데 마크로는 더 이렇게 접사를 위주로 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사거리가 카메라 보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60cm 정도 돼야 돼요. 절대 이 정도에서 절대 못 찍어요. 예.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찍을 수 있어요. 워낙에 멀리 보게 찍은 카메라라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카메라를 딱 보시면요, 최소 촬영 거리가 있어요, 카메라마다. 물론 이제 70mm라는 그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이 거리가 70cm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마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라든지 곤충 찍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곤충 같은 거, 그때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또 렌즈가, 지울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있고요. 광각이 있고, 망원이 있어요. 표준은, 광각은 보통 뭐 한, 60 이하로 보통 하고요. 표준은 60mm 정도 되고요. 망원은 한 60mm 이상. 네, 시각하면은, 광각은 가까운 데 찍는 걸 광각. 예. 그 다음에 망원은 멀리 찍을 때 60mm. 예. 예. 예, 밀리미터. 근데 일본은 뭐 35mm 얘기하시는 거 있고, 이거는 좀 기준이 좀 다른데요. 그 크롭 바디하고 풀 바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또.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찍는 거를 그냥 표준, 그냥 가까이서 찍는 거를 광각, 멀리 찍는 거를 망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렌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셨죠? 네. 그러면 됐고요. 네. 렌즈 표준. 그 다음에 자, 화이트 밸런스. 그럼 단위 500, 50, 100, 200 이렇게 있는 거는 왠지 자기가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단렌즈, 예. 네, 고정치 예. 그거는 예, 단렌즈. 단렌즈는 이렇게 고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렌즈는 이렇게 딱 50mm 정도만 딱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걸 힘내다. 예, 뭐 100mm 정도 되어 있고, 200mm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책 찍는 거는 뭐 한 600mm 이런 거는 렌즈 하나당 10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싼 것도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 디카를 사잖아요. 그러면 번들 렌즈라 그래요. 번들 렌즈. 번들 렌즈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한 35에서 뭐 70mm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번들 렌즈인데 제가 좀 나중에 이제 그 번들 렌즈라 그러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뭐 이게 보통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그 요거 먼저 하고 내가 조리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 있는데 화이트 밸런스가 뭔가 하면은 그 이 카메라는 흰색을 인식을 못 해요. 어떤 게 흰색인지.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딱 인식을 시켜주면요. 아, 이게 무슨 색이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은 특히 동영상 찍을 때 많이 하거든요. 동영상 찍으러 딱 갈 때 이게 흰 종이 같은 거 딱 바닥에 갖다 놔요.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딱 하면은 흰색이 딱 인식을 해버려요. 그거 딱 조절하면은 정확한 색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절 안 하고 그냥 찍었다. 그러면은 저녁에 찍으면 막 푸른색으로 막 사진이 나오고 막 누리끼리 한 사진 나오고 막 그런 게 올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카메라에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해 모양 있는 거 있고 구름 모양 뭐 이렇게 있는 거 있고요. 뭐 이렇게 형광등 모양 이렇게 있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방금 이런 같은 건 이제 형광등 찍고요. 근데 이렇게 백열등하고 형광등 같이 있는 거는 또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 강원이. 그때는 직접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좋은 카메라는 그냥 오토로 놓으면요, 대부분 다 조절해요. 근데 진짜 좀 전문가들은 이제 켈빈 값이라고 그러는데 켈빈을 조절하거든요. 온도값, 그 온도인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름이면은 뭐 5000K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거든요. 그 특정한 값이. 그 값에다가 맞추면은 대부분 다 이제 조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조절하면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하이트 밸런스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일반 카메라도 대부분 다 하이트 밸런스 기능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은 또 이걸 또 다르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한낮인데 약간 푸른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색감으로 맞춰서, 예, 그 색감, 형광등 색이라보다는 이제 좀 예술적인 사진 좀 찍는 분들은 일부러 자기만의 색감을 그 색감을 넣는 거예요. 일부러 그 색감이 되게 나오도록. 나는 약간 보랏빛 사진을 다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 계열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춰서 찍을 수 있어요. 여기 이용하는 거죠. 이제 꼭 일반 사진 보면은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찍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설명드릴게요. 자, 조리개 있으면요. 자, 예를 들까요? 어떤 예를 들까? 자,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게 조리개 값이라고 그러는데 F값이 2.0이에요. 2.0으로 예를 들면은 그냥 한 예를 들게요. 얘를 맞췄어요. 얘를. 예? 그러면은 2.0으로 찍었을 때는 지우개만 보여요. 지우개까지만. 뒷배경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흐릿하게 보여요. 아웃포커스. 예, 예. 그걸 아웃포커스라 그러는데요. 예. 포스라 그러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4.0이다. 예? 4.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것도 잘 보이고 요것도 잘 보이는 거예요. 4.0이고 8.0이다. 8.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래서 요 F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요. 그래서 보통 1.2까지 있어요. 더 내려가는 1.0까지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거 있는 건 보통 1.2, 1.4까지 있어요. 그거든요. 그러면은 1.4, 1.2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 앞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만약에 요까지만 보이고 뒤에 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저거 보니까 렌즈가 다르게 좀 비슷하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이렇게 숫자가 낮은 거를 밝은 렌즈라 그러고요. 밝은 렌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리개가 뭐 개방됐다 그러고, 최대 개방됐다 그러고, 요거, 이렇게, 조리개가 이렇게 숫자가 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보통 한 16부터 해갖고, 디카 같은 거는 한 8까지밖에 안 돼요.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32까지 지원돼요. 32까지. F가. 조리개 값이 32. 그래서 이걸 그냥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1.2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쪼고 열면요. 안에 이렇게 조리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크기가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작아요. 아니, 이게 커요. 이렇게. 구멍이. 근데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오늘 가다가 이제 가방 잊어버리시면 뭐야, 미안한데. 여기 보시면요. 안에 동그란 거 네. 있죠? 보이죠? 동그란 거. 아 진짜. 또 동그란 거 있거든요. 그게 더 작으면 작을수록 아니죠. 가까운 데 볼 수 있다. 조리개가 그러니까 조리개가 열리면 열릴수록 밝은 거 아니에요, 저게? 조리개가 밝기를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요건 밝은 렌즈라 그러고, 요거는 어두운 렌즈라 그래요. 지금 그럼 그게 좁아질수록 좁아지시면 구멍이 작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돼요. 아니, 어두운 렌즈가 아니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넣고요. 뭔지, 뭐, 센터 가서 틀어드리면 공짜로 틀어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렌즈를 사잖아요. 렌즈를 사면은, 렌즈를 이렇게 딱 이렇게 사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1대 뭐 2.8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제게 좀 비싼 렌즈밖에 없어서 저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것도 70에 200, 2.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저건 안 가져와서.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냥 많이 쓰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은 뭐 1대 2.8에서 뭐 5.6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좀 좋은 렌즈는 이렇게 그냥 2.8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걸로. 근데 조금 싼 렌즈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특히 또 이제 숫자가 3.5에서 이렇게 뭐 한 뭐 5.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싼 렌즈고요. 이게 숫자가 적은 렌즈가 뭐 1대 1.2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좀 밝은 렌즈예요. 그래서 이거는 밝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할 수 없어요, 이 렌즈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좀 3.5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이 사람 팍 날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적게 날릴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세요? 다 잘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앞에서 딱 그 주제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 그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렌즈의 그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렌즈의 그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렌즈를 아웃포커싱 할 수 있으니까 이 렌즈를 좋은 렌즈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꼭 이렇게 날리는 사진 좋아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진 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 렌즈가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실내라든지 어두운 곳에 찍을 수가 있어요. 쉽게 이제 개방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대 개방했잖아요. 이때 찍으면은 요거는 이제 1대 1.1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한 단에 찍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셔터 속도가 만약 500까지가 될 수 있어요. 적정 노출을. 근데 이거는 찍으면은 막 5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셔터 속도가 이렇게 500분의 1초, 50분의 1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찍으면은 이건 찍잖아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근데 이걸 찍으면 흔들려요. 삼각대 놓고 찍으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들고 찍을 수 있죠. 들고 이렇게 몸에 견착해 해서 찍을 때 보통 잘 찍으시면 한 120분의 1초? 진짜 잘하시면 60분의 1초까지 찍어서 안 흔들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한 120분의 1초까지는 넘어야지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찍으면 한 200분의 1초까지는 돼야지만 안 흔들려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무리하게 핸드폰으로 막 밤에 막 찍으면은 막 60분의 1초 막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찍으면 다 흔들린 사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ISO라는 게 있어요. ISO라는 게 있는데, ISO가 보통은 이제 100으로 하고요. 이제 좋은 거는 뭐 한 6400까지 나와요. 이게 옛날 카메라는 이제 옛날 카메라 보면 필름에 보면은 뭐 100, 200, 400 코닥 같은 데 있는 거 보면은 그 표시된 게 있거든요. 그걸 표시하는 건데, 이게 100, 숫자가 뭐 50이면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근데 보통 100이 좀, 일반적으로 100이고요. 한 200부터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있고, 이거는 막 심한 경우는 뭐 한 800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많은데, 좋은 거일수록 이렇게 더 많이 나갑니다. 근데, 숫자가 낮은 걸로 찍으면은 노이즈가 적어지고요. 크게 지면 노이즈가 증가돼요. 시각하면 노이즈 생각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 전무늬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고 점 같은 게 이렇게 전문법 형식으로 해서 사진이 막 나오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 얘기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찍을 때는 요걸로 찍으셔가지고 편집할 때 좋으시고요. 최대한 있으면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노이즈가 많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방금 여기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50분의 1초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는 100으로 찍어도 성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걸 100으로 찍어버리면은 한 막 심한 경우는 2초, 3초가 돼요. 2초, 3초까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3초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때 ISO를 6400으로 넣으면은 뭐 한 100분의 1초 이렇게 더 빨리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사진 찍을 수 있죠. 근데 대신에 노이즈는 좀 있겠죠. 근데 안 흔들리는 흔들린 사진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찍을 때는 ISO를 높이고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을 해갖고 찍으면 안 흔들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6,400처럼 필름가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필름을 안 쓰고 그냥 디카로 그냥 조절하니까. 근데 옛날 6400 이런 거 없어요. 보통 한 400, 옛날 600까지밖에 없어요. 400 거의 최대라는 걸로 생각했는데 400까지밖에 없었는 거다 그때. 예. 노이즈를 높이고 예. 개방을 예. 개방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열어요. 예, 더 많이 열고 노이즈를 높이고 ISO를 높이고. 하나 더 팁이 있으면은 후레쉬를 하면 돼. 후레쉬. 빛이 들어가면은 더 빨리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더 넣으면은 뭐 한 300분의 1초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야간에 찍을 때는 요령이 밝게 하고 최대한 카메라가 만약에 3.0이 있다 그러면 3.0까지 하고 셔터 속도를 좀 ISO를 높여갖고 확보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후레쉬를 넣어갖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옆에다가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반사판이나 이런 거 해갖고 설치하면 돼요. 프레시 갖고 그렇게 하면. 노이즈를 키우고 조리개를. 노이즈를 키운다는 게 아니고 ISO를 키워야죠. 그렇죠. 예, ISO를 키우면 노이즈가 커지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배워가도 그러니까 근데 실전이 중요한데 일단 이론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제 요거 하나 이론이라서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좀 좋은 카메라들은 이 조리개가 안 움직거려요. 2008이면 2008 고정이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50mm 할 때, 줌렌즈가 50mm 할 때, 700mm, 뭐 한 70mm 할 때 이렇게 조리할 때 안 바뀌거든요. 근데 나쁜 카메라들은 50mm 할 때는 2008이에요. 근데 줌을 해서 200mm로 당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리개가 5.6, 6.6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특성상 좀 그런데 보통 망원으로 갈수록 그 조리개가 더 늘어납니다. 이해가 좀 어렵나요? 예. 이거 정리해서 듣고 있어요. 예, 잠깐만요. 70에 200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렌즈가 만약에 제 거는 2.8이에요. 그러면은 70mm 할 때는 그냥 2.8이고 200mm 할 때도 2.8이에요. 근데 어떤 렌즈는 2.8에서 만약에 2.8에서 7.0이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기 70mm 때는 2.8이에요. 근데 200mm 가잖아요. 그럼 7.0으로 변해요. 조리개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아까처럼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때는 이 좋은 카메라들은 2.8만 되는 거는 근데 나쁜 이게 조리개가 더 높은 거는 요것만 찍고 싶은데 이까지 찍힌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내 거 왜 카메라 갑자기 조리개가 이렇게 늘어나지 자동으로 이렇게 안 조절을 했는데 그게 그- 요새 그 화면으로 글자로 보면 그 변경되고. 예, 다 보인다고 알려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생각 요것만 알고 있어도 참 좋은 거라 생각. 아, 그게 변형된다 그러면 변형되는 기둥은 내가 그걸 막을 수 없는 거네요. 예, 예,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처럼 이거는 방금 요거 보는 거는 인포스 아니 아웃포스가 그러는데 반대쪽으로 이제 이쪽만 선명하게 하고 이쪽에는 흐릿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인포커스킹이라고 그러고 아웃포커싱, 인포커싱 그 용어가 다른데 보통 우리가 뒷배경만 나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이라 그러는데 이쪽에 선명하게 하고 앞부분 나누는 건 인포커싱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 그런데 그건 용어를 잘 몰라요. 네, 전부 그냥 가운데가 진하고 주변 흐리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인포커싱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그걸 몰라요. 근데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배경 날리긴 날리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가요? 예. 숲속에 새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나뭇잎은 좀 뿌옇게 보이고 예. 저 나뭇잎 저 뒤에 있는 새가 잘 보이는. 예. 그런 그러니까 초점을 앞에 맞추냐 뒤에 맞추냐 그에 따라서 이제 인포커싱, 아웃포커싱 그 차이가 오고 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아웃포커싱 한다 그래요. 인포커싱, 아웃포커싱이 둘 중에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배경 무조건 앞에 뒤에 다 날리면 아웃포커싱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오해하시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카메라는 똑딱이 있고 하이엔드 있고 미러리스 있고 DSLR 있고 이 미러리스나 하이엔드 쓰는 거는 렌즈 교환하기 귀찮아 하나 들고 특히 장거리 여행할 때 쓰려고 이제 하이엔드를 쓰는 거예요. 하나 들고 가서 찍고 마음대로 하고 렌즈 교환하면 아까처럼 먼지 들어가고 막 귀찮거든. 근데 이쪽 렌즈가 좀 좋은 렌즈예요. 아까처럼 뭐 2.8이라든지 이렇게 좀 낮아요. 그래서 좀 좋은 렌즈거든요. 근데 완전 광각이라든지 완전 망원 이게 안 돼요. 렌즈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미러리스는 DSLR이 좋은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간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잡아야 되는 이유가 기계가 흰색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흰색을 인식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술가들은 일부러 이제 조정을 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디카도 그렇고 이 자동으로 이 기능을 넣어놨어요. 스마트폰도 좋은 거는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SO 같은 경우에는 평일 같은 데 될 수 있으면 작게 쓰시고요. 100으로 쓰시고 ISO를 최대한. 그거는 그러면 100에서부터 몇 이렇게 또 예, 마다 있어요. 예. 근데 좋은 디카를 쓰시는 이유가 IS 6400 디카로 6400 찍으면은 진짜 노이즈가 심해서 좀 힘들거든요. 근데 좋은 디카는 그거를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도록 보정을 다 해줘요. 그리고 센서도 아까 CCD 센서 있는데 센서가 좋아가지고 프로그램도 좋고 센서가 좋아가지고 다 커버가 돼요. 특히 스포츠 기자들 같은 거에 축구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축구장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더 빨리 가는 걸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좋은 디카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노이즈를 키우는. 예, 6400 이렇게 찍고 근데 그걸 찍으면 우리 일반 찍으면은 흐릿하고 안 좋은데 일반 디카를 이렇게 좀 노이즈가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렌즈는 줌 렌즈, 단 렌즈가 있는데 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단은 안 움직이는 거. 그래서 진짜 화질 좋은 거는 단 렌즈를 써요. 단 렌즈가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줌 렌즈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할 때 줌 렌즈는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 부분. 이쪽에가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단 렌즈는 이 양쪽에도 화질이 좀 그나마 좀 많이 좋아져요. 예, 사진 한 장 아닐까요? 예, 한쪽 끝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라 그러면요. 단 렌즈는 한 95까지는 커버가 된다 그러면은 줌 렌즈는 한 80까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중심부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양쪽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걸 이렇게 SLR 클럽 인데 가보면은 이렇게 막 리스트가 나오고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물결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좋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 나쁜 거거든요. 차이가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끝부분은 안 좋은 거거든요. 뭐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은 그냥 50mm 보통 얘기하는데 뭐 어떤 데는 35mm 얘기를 하고 35mm 이하는 그냥 광각이라 그러고 35mm에서 한 60mm는 게 표준이라 그러고 60mm 이상은 보통 이제 망원이라 많이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1대1 바디하고 크롭 바디하고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1대1 바디가 35mm잖아요. 그러면 크롭 바디 1대 1.5 바디는 한 50mm 정도가 돼요. 이 렌즈를 착용했을 때. 요 1대1 바디는 35mm면은 크롭 바디는 한 50mm 되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이건 좀,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이게 중에 이거 말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는 우선은 그게 좀 요즘 똑딱이를 아무래도 이제 이 동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렌즈는 사실 잘 모르니까. 네. 근데 하이엔드가 이제 뭐 비싸면은 60만 원, 30만 원, 60만 원 정도? 아니 하이엔드도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딱이보다는 이제 조금 잘 찍으려고는 하는데 하이엔드는 똑딱이보다 다 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예. 뭐를 봐야 되지? 대부분 다 좋죠. 이름이 하이엔드가 들어가면 똑딱이보다 예, 보다 훨씬 좋죠.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근데 비교하면 하이엔드급이라는 게 좀 이게 요즘은 이 미러리스하고 하이엔드급 중간 사이에 좀 똑딱이도 좀 좋은 똑딱이가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또 3년 돼서 좀 그러는데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튀어나가 이렇게 일반 티가 똑같아요. 이런 모양 똑같아요. 이 모양 똑같은데 렌즈 교환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렌즈가 비싼 좀 좋은 렌즈라는 거예요. 줌이 되는 아주 좋은 렌즈. 그걸 하이엔드급이라 그러거든요.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장거리 여행 갈 때는 그냥 렌즈 하나 끼갖고 저 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DSLR을 사갖고 DSLR을 사가지고요. 렌즈를 좋은 거를 자꾸 하나씩 사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냥 아니면은 난 필요 없다. 전문가처럼 찍을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냥 하이엔드급 사갖고 하시고요. 요즘은 좀, 나 그래도 좀 패션 감각도 있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러리스 좀 사가지고 렌즈 교환할 수 있거든요. 저거는. 근데 이거보다는 싸요. 이거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보다 싸요? 예, 훨씬 싸요. 예. 렌즈, 카메라 자체가, 이거는 좀, DSLR도 예를 들면은 30만원짜리도 있어요. 지금. 뭐 몇 개 몇천만 원까지 있고. 근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러리스가 싸다는 거예요. 예. DSLR도 이게 뭐, 이것도 이제 방금처럼 1대1 바디는 뭐 최소한 250만원 이상 돼요. 바디만. 예, 바디만. 제가 돈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근데 니콘 계열은, 그러니까 렌즈도
크롭 바디에 끼는 렌즈가 있고 1대1 바디에 끼는 렌즈가 있어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샀을 때 그 1대1 바디 쓰는 카메라를 사면은 1대1 바디 쓰는 렌즈를 사야 돼. 근데 그 렌즈가 엄청 비싸요. 그게 조금 다르게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하고 이건 끝낼게요. 쉬어도 되죠? 네. 아니, 화면 보시면 될까요? 되게 좋은데. 내가 저쪽에 아무도 못하거든요. 갑자기. 저도 최근에 카메라를 하려고 지저봤는데 어렵게 적응하고 그냥 그럴 바면 그냥 전문가한테 사달라 그러세요. 방금처럼 모를 때는 그냥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오늘 들으니까 렌즈, 노이즈,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분리대 예전에 뭐가 어려운지 몰랐는데 지금 뭐가 어려운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투 했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모드로 할게요. 촬영 모드. 자, 촬영 모드는 보통 A 모드가 있고요. P 모드 있고, AV 모드 있고, T 있고, M 모드가 있어요. T는 왜 적용을 모르겠는데. 오케이 마인드보를 펼쳐놓고 진짜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A 모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동이고요. 자, P 모드는 자동은 자동인데, 노출이 조절이 돼, 노출이 조절이 되고요. 자, A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예요. T는 셔터 속도 우선 모드고요. M은 수동이에요. 자, 그래서 디카 살 때 M이 있냐 없냐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M이 있냐 없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동만 되느냐 같이 되느냐 요게 지원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자동은 뭐가 중요한 거면 나 카메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럴 때는 이 아무거나 막 쓰다 보면은 오히려 고생하거든요. 그때는 이 자동을 쓰는 거예요. 초보자. 자, 쓰고요. 나 조금 안다. 알 때 이 적정 노출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는 분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자 이게 물이 있으면요. 물통이 있어요. 물통인데 물을 붓잖아요. 그래서 물이 딱 이렇게 맞으면은 적정 노출이라 그러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노출이 좀 저하됐다 그러고 이렇게 오버됐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되고요. 흰색.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검은색으로 돼요. 전체적으로 검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냥 예를 든 거고요. 빛이라 생각해요, 빛. 네, 빛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빛이 있으면은 딱 적정 노출이 되면은 딱 일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드가 되는데 그 조금 모자라면은 좀 어둡게 되고요, 사진이. 그 올라가면 흰색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조절을 할 때 그 조리개 보면은 좀 좋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돼 있고요. 보통 한 2까지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어둡다. 어두울 때는 플러스로 가요, 어두울 때는. 사진이 너무 밝다. 그때는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밝을 때. 이해가 되세요? 너무 밝으면 그러니까 사진을 딱 봤는데 실제로 요즘은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진이 너무 밝아요. 그때는 어둡게 이거 마이너스로 조절해야 돼요. 이렇게 P를 마이너스 P가 아니고 P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게 있어요. 노출이. 그거를 조절할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해갖고 그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조리개 우선 모드는요. 자 아까 2.8이잖아요. 2.8 아까 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 1.2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게 조절하면은 예를 들면은 자 내가 5.0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셔터 속도가 80이 돼요. 80분의 1초. 근데 2.8이 되면 자동으로 한 200분의 1초 이렇게 돼버려요. 빨라지는 거죠. 자기가 이거 알아서 조절이 돼요, 여기. 적정 노출에 맞게 컴퓨터가 조절을 해줘요. 근데 조절되고 여기서 자기가 노출도 조금 조절해야 돼요, 이제 일부는. 자기가 노출을. 그렇게고요. 셔터 속도 우선 모드는 내가 200분의 1초로 하니까 조리개가 자동으로 뭐 예를 들면 2.8이 되더라.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5.0이 되니까 50분의 1초가 되더라. 이렇게. 먼저 이거 자기가 조절하니까 셔터 속도가 조절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다시 생각해. 자, 조리개는 이제 아까 요거 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카메라 찍었잖아요. 자, 난 찍고 싶을 때 야만 찍고 싶고 이건 내 백은 날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2.8을 놓고 찍으면 돼요. 그러면 날아가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셔터 속도가 한 200분의 1초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요. 나는 다 나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럼 뭐 한 16, 조리개를 16으로 놓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16으로 놓으면은 뭐 한 3초 이렇게 돼요. 3초 놓고 찍으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와요? 그건 아니고요. 삼각대를 놓고 놓으면 제대로 나와요. 근데 손으로 놓고 찍으면 흔들려서 안 나와요. 흔들려서 안 돼요. 삼각대 놓고 찍으셔야 돼요. 예. 특히 야간에 찍을 때 이렇게 야간에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개를 키울수록 수치를 키우면 예. 이제 아니, 해야 된다는 거죠. 셔터 속도가 늘어지기 때문에 네. 예. 그럼 요건 조리개 우선 모드는 이해했죠? 그 다음에 그 셔터 속도 우선 모드는 자 이렇게 물이 흐르거든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물 흐르잖아요. 그냥 물 흐르는 순간 속도를 찍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뭐 한 500분의 1초, 한 1000분의 1초 이렇게 찍어요. 네? 그러면 이 순간에 딱 멈춰요.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고 조리개가 자동으로 얼마 한 2.8이나 이렇게 돼버려요. 좀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근데 나는 이거를 한 3초간 찍고 싶어요. 3초간 찍으면 우리 막 사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흰색으로 돼서 멋있는 모습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막 한 3초 정도 찍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게 막 한 뭐 16 조리개가 뭐 32 이렇게 돼요. 조리개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스포츠 사진 찍을 때는 이게 셔터 속도 우선 모드로 많이 하겠죠. 예, 빨리 찍고 싶으니까. 그때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필터는 나중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가 아웃포커싱이나 그 조리개를 먼저 찍을 때는 이렇게 찍고요. 아니면 스포츠 사진 찍을 때는 이런 데 찍고, 이런 식으로. 나는 물 같은 거 이렇게 흐르는 모습 찍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F31을 놓고 찍어도 되긴 되는데, 조리개를 놓고, 그것보다는 그냥, 이게 난 초 가지고, 보통 한 3초 찍으니까 물결모양이 좀 나오더라. 그런 경우로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수동은 말 그대로, 진짜 수동이에요. 조리개도 그렇고요. 조리개, 셔터 속도, 노출 다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이게 안에 그 원통이라 생각하시고, 원통 안에 이런 조그만한 뭐 꽃이 하나 있다. 예를 들면요. 찍고 싶은데, 나는 이 꽃이 좀 이렇게 적정노출 흰색, 이게 많이 노란색인데, 노란색으로 찍고 싶어요. 예? 노란색 찍고 싶고,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또 검정색으로도 찍고 싶어요. 검정색으로. 이게 원래 노란색인데 검정색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노출을 이 수동으로 조절하면. 제 사진 옛날 좀 보시면 좀 그런 게 조금 사진이 좀 보일 거예요. 네, 흑백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네, 흑백하고 개념이 다르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노출을 좀 적게 주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을 찍으면은 보통 그 셔터 속도를 제가 한 30분의 1초로 많이 찍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찍을 때 내가 한 1000분의 1초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어둡게 돼버리거든요. 저게. 그런 식으로 조절할 때 찍어야 되시면. 속도가 빨리 움직이는데 비치는 그러면 조금 낮으니까? 예. 예, 어둡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리개를 막 한 30일 이렇게 조절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찍으면 저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떠나서 촬영 모드를 이제 뭐 좀 개발돼가 좀 카메라에다 기능을 넣어놔서 인물 모드, 뷰티 모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스포츠 모드 있고, 뭐 이렇게 풍경 모드 이런 거 있고, 접사 모드 뭐 이런 거 있고, 예. 설원, 이런 거 예. 있어요. 모래 살짝. 근데 그거 설원 이런 거 잘 모래 살릴 접사 모드 있고, 이제 연사 모드 같은 것도, 연사 모드는 아직 이걸로 한 거고요. 이런 거 있고요. 요즘은 기기가 좋아져가지고, 아까 제가 이거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브라켓팅 한다 그러는데, 사진 한번 찍잖아요. 그러면은,